네, 요 경로로 오셔서 요거 까시면 돼요. LTS. LTS는 롱텀 서포트 그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얘는 9버전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버그가 터지면 이것까지는 우리가 노드.js 진영에서 책임을 질게, 해결을 할게 버그에 대해서. 근데 이 버전, 요 안정적인 버전이랑 현재 버전 외에는 버그가 터져도 난 몰라, 그 버전을 계속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해,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윈도우즈처럼 그런 거죠. 윈도우즈가 뭐 7까지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면은, 그때부터 윈도우즈 7 쓰다가 뭐 바이러스 나거나 버그 터지거나 해도 해결을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보통 LTS를 많이 쓰세요. 저처럼 그냥 ES의 최신 기능들이 노드.js에 구현이 됐다라고 할 때 그걸 빨리 써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많이 쓰면 되는 거고. 네, 이거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으로 가기에 앞서 모듈 자체에 대한 소개보다 오늘은 좀 곁다리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프론트엔드 진영의 개발 환경 연대기라고 좀 되게 거창하게 써봤는데요. 제 기억으로 한 2011년, 12년 그 즈음부터 시작된 그 노드.js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여러 변화들 중에서 개발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종류별로 제가 대표적인 걸 기준으로 분류를 했고요. 소개를 드려볼게요. 패키지 의존성 및 버전 관리 도구라는 건데, 패키지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프로젝트 안에서 쓰는 라이브러리들,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 말고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의 그런 거를 패키지라고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뭐 jQuery 밑에 있는 뭐 bx 슬라이더 같은 걸 예로 들면, bx 슬라이더가 jQuery 버전 몇부터 동작을 할 거야 라는 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bx 슬라이더를 설치하는 순간에 얘는 jQuery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jQuery가 다 자동으로 깔려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jQuery의 버전도 bx 슬라이더가 요구하는 버전이랑 맞춰줘야 돼요. 그런 버전 체킹을 하면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라이브러리, 현재 이제 bx 슬라이더 하나를 깔는 순간에 jQuery도 알아서 깔리게끔 해주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관리 도구들이에요. 그 중에서 초반에 등장했던 게 이제 바우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HTML, CSS 같은 것도 약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툴이었어요. 지금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에는 이거를 쓰고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npm으로 넘어왔거든요. 다 npm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하고 하는 식으로 현재는 거의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됐나? 네, 2년쯤 된 것 같은데, 이 안이라는 녀석이 npm을 대항마로 페이스북에서 똑같은 동작을 하는 녀석을 내놨어요. 얘가 속도가 엄청 빨라요. 다운로드를, npm은 한 번에 하나씩만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얘는 멀티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뭐 하고 관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얀을 더 좋아합니다. 두 가지는 다 동시에 현재까지 계속 잘 쓰이고 있는 녀석들이라 둘 다 별 2개 달아놨고요. 얘네가 뭐 하는 녀석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런 것뿐이 아니고 npm이랑 얀의 경우는 패키지 의존성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스크립트 실행 도구이기도 해요. 스크립트라는 또 태그가 있어서 npm run 뭐 start, npm run dev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몇 가지 동작들을 연달아서 수행해 주는 것도 같이 결부돼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플레이트 도구라는 녀석이 또 있는데,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면은 표준으로서 제공해주는, 그냥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너네는 요 작업만 하면 돼 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프로젝트는 앵귤러로 진행을 할 거야. 그러면 앵귤러로 진행할 때 프로젝트 폴더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 폴더 안에 각각 어떤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HTML은 이런 파일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환경 안에서 바로 개발을 착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리액트로 예를 들자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이런 거를 실행을 하면은 기본 환경 세팅이 어느 정도 된 상태로 리액트를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뷰 CLI에서 뷰 이닛 뭐 이런 걸 때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보일러 플레이팅 작업을 다 해줍니다. 근데 초반에 있었던 게 요맨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만이라고 써있지만 얘를 쓰면 러시아 아저씨 수염 이렇게 달린 아저씨 그림이 나오면서 요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앵귤러 1 때 많이 핫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시절에도 쓰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서 빌드 자동화 도구랑 이제 모듈 번들러 요 두 개, 요거랑 요거랑이 조금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태스크 러너라고 써놨는데요. 빌드 자동화. 빌드할 때 보통 프론트엔드 진영에서 빌드를 돌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CSS 전처리기로 레스나 사스 같은 거 쓰면은 서버에 그냥 그 사스나 레스를 올리면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프론트에서 CSS를 변환을 한 다음에 올리죠. 또 이미지 같은 경우 파일이 용량이 큰 거를 이미지를 압축해가지고 서버에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동작들을 빌드할 때마다 매번 수동으로 다 하려니 너무 번거로우니 그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녀석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트나 걸프라는 녀석이 대표적인데, 얘는 명령어 하나 땅 때리면 그 안에서 정의해 놓은 태스크들, 그러니까 업무 동작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주는 그런 녀석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스를 CSS로 바꾸고 HTML 파일을 여러 개 있는 거를 하나로 콘캣하고, 자바스크립트도 어글리파이 하죠. 긴 변수명을 짧은 변수명으로 치환해서 한 줄로 짧게 해서 용량 최적화 시켜주고, 여러 파일 하나로 압축해서 디스트라는 폴더로 보내고, 그런 등등의 자동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명령어 하나만 땅 때리면 동작 빌드 파일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트가 먼저 나왔는데 나중에 걸프란 녀석이 이제 노드에 있는 파이프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돼서 훨씬 쓰기에 쉬워졌어요. 난이도가 확 내려갔어요. 그런트는 좀 어려워. 그래서 걸프를 지금도 쓰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모듈 로더는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모듈 번들러를 볼게요. 모듈 번들러는 이제 파일을, 기존에는 보자면 자바스크립트를 HTML에서 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HTML 안에 스크립트 src 이퀄 파일명 이렇게 적어 넣어야지 로딩이 되잖아요. 스크립트 파일을 많이 넣는 것보다 그러면 서버에 리퀘스트가 많이 날아갈 테니까 리퀘스트 숫자라도 줄이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파일을 하나로 줄이는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모듈 번들러라고 하면은 전역 공간을 해치지 않게 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주입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모듈이란 개념이 생겼는데, 그 모듈이란 개념이 생긴 거를 유지하면서 파일을 하나로 합쳐주는 역할이에요. 번들링을 해준다라는 게. 파일들 각각을 모듈로서 분류를 하고, 그 모듈들을 의존성을 주입해가면서 쓸 수 있게끔 하나의 파일로 합쳐주지만 콘캣과는 다른 거. 콘캣은 뭐냐면, 어레이에 있는 콘캣 개념 생각하시면 a.js에 있는 파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b.js라는 파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콘캣하라고 하면은 요 두 개가 그냥 다 하나의 파일로 합쳐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전역 공간에서 만약에 a라는 변수를 여기서 만들었고 여기서 또 만들었으면 버퍼 씌우겠죠. 충돌이 나겠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서 함수 스코프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한 다음에 콘캣을 해야 문제가 안 터지겠죠. 근데 그냥 콘캣을 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모듈 번들러 개념으로 보면 각각에서 익스포트를 시키고 임포트를 시켜요. 각각의 파일마다. 이건 이따 모듈 설명할 때 다시 나올 거니까 그냥 콘캣보다 낫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만 하고 갈게요. 네, 모듈 번들러를 해주는 요소들이 브라우저리파이라는 녀석이 있었고, 웹팩이라는 녀석이 또 등장했어요. 웹팩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죠. 얘가 거의 완전한 대세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웹팩의 대항마로 나온 것들이 롤업, 파슬.js 이런 애들이 있는데, 조만간 얘도 굉장히 강자로 떠오를 것 같아서 별표를 하나를 달아놨습니다. 또 트랜스파일러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트랜스파일이라고 하면은 뭐의 약자냐면 트랜슬레이트랑 컴파일의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번역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 돌린다 라는 느낌인데, ES6를 ES5로 바꿔주고, 리액트에 있는 JSX 문법을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바꿔주고, 이런 동작을 하는 녀석입니다. 바벨이 대표적이고요. 왜 이런 걸 쓰느냐 하면은,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ES6가 다 동작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들이 있죠. ES5로만 구동이 돼야 되는 환경에서 나는 ES6를 쓰고 싶어. 그럴 때 바벨을 돌려주면은, 개발자는 ES6로 구현을 했지만 이거를 ES5로 내용을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바벨이. 그러면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ES5 문법으로 돌아가겠죠. 리액트에서 있는 JSX 문법도 마찬가지로 나는 HTML처럼 보여지는 그 JSX 문법을 쓰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쓰면 안 돼. 그 리액트에서는 원래는 뭐였냐면 JSX 문법이 아니라 리액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해가지고 그 안에서 div 이런 거 설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문법이 있어요. 저 이거 몰라요. 알 수 없어.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div만 써도 이거를 알아서 바꿔주는 동작을 바벨이라는 녀석이 수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div 이렇게만 써도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 에러 펑션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할 때 바벨을 돌리면 바 A는 펑션스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바벨을 돌리고 나면 새로운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 바벨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문법 오류 감지, 오류 잡아주는 내용은 JS 힌트, JS 린트 있지만 최근에는 ES 린트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스팅 도구로 모카, 자스민, 카르마, 팬텀 JS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다 전부 노드.js 환경에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링크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이 스택 오버플로우에 누가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달아놨는데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다고 생각을 해서 530번 요 댓글 부분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써놨어요. 어디 링크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고 블로그 같은 걸로 기재하지도 않고 이랬나 몰라. 슈퍼 헬풀 생스 이렇게 나오죠. 정말 슈퍼하게 헬풀이 되는 내용이니까 심심하신 분, 나 영어 공부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